수백억 원대 횡령과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다락방 류광수 총재가 대규모 청소년 집회 강사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충남 예산, 경기 가평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며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파이어 성령 컨퍼런스에 모인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신앙의 회복과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와 동성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 작가 간 4년여 이어진 소송이 합의에 도달하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주최한 2025 여름 청소년 캠프가 경기도 평택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다락방 류광수 총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부산에서 열린 청소년 집회 강사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계에선 류 총재의 강의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장소를 제공한 백스코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락방 류광수 총재. 최근 경찰이 류 총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류 총재가 대규모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은 지난 29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나흘간 진행되는 청소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다락방의 연례 최대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류 총재는 다락방 교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선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류 총재가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전하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범죄 혐의자이기도 하고 횡령 범죄 혐의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 아직 거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이나 부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그런 거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예상한다. 장소를 대관해준 백스코를 향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공적 시설인 백스코에서 성범죄 의혹 등 각종 논란을 빚어온 이단 관련 집단 행사가 열린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단을 대하는 그런 개념이 교회와 사회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아쉬움이 많고 유감스럽다. 이와 관련해 백스코 측은 성범죄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류 총재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 도중 성문제와 관련된 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들은 앞서 지난 6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기관들이 이단 관련 행사에 대한 장소 대관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충남 예산, 경기 가평 지역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교봉 김삼환 총재는 경남 산청 참포도 교회에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산청 지역 총 11개 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29일에는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이 사택이 침수된 충남 예산 송림교회에 위로 방문했고 매끼 400명의 음식을 지원하고 있는 군포 제일교회 사랑의 밥차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교봉은 마지막 일정으로 가평 목동 감리교회를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시대,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국 300여 개 교회에서 모인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현장에선 성령 운동을 계승하기 위한 예배와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 청년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 신앙 이탈이 가속화되는 시대, 이들을 다시 교회로 부르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루다 미니스트리가 주최한 파이어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으로 점프하라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열렸고
전국 300여 개 교회에서 4,000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집회는 참가자들이 믿음을 되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역전되리라며. 지금 힘들고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세계적인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1980년대 성령운동을 계승하겠다는 비전 아래 기획됐습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청년들은 전심으로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그냥 일단 뛰어오고 독려를 막 해주시니까 좀 안 믿는 친구들도 약간 눈치 보다가 막 같이 박수치고 찬양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만나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품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반응을 넘어 현장은 신앙의 회복과 성령의 임재로 채워졌습니다. 저도 몸이랑 마음이 조금 더 성령님에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되게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는 느낌도 들었고 이렇게 참여하고 집회하면서 조금 더 성령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느낌? 그런 것도 들어서 이루다 미니스트리는 성인과 목회자 자녀를 위한 성령 집회를 통해 시대와 세대를 품는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미국 뉴욕주와 동성 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 간 4년여 이어진 소송이 합의에 도달하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뉴욕 서부지방법원은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과 인권국 데니스 미란다 국장이 사진작가 카펜터 씨에 대해 특정 차별금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hich are really scary. It's $100,000 fines, it's jail time, it's ultimately the closure of my business. I want my own free speech protected as an artist.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카펜터 씨 측의 변호사 비용으로 2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21년 카펜터 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 결혼식의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당할 우려가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평택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주최한 2025 여름 청소년 캠프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평택대학교 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선 청소년들의 말씀과 찬양, 기도와 교제가 어우러졌습니다. 백석대신총회 박성국 총회장은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이 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응답할 때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이 총 4,500억 달러, 626조 원에 달하는 조선 중심 대미 투자 펀드와 에너지 구매 카드를 앞세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상호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제안에서는 마스가로 명명된 대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한국조선산업 역량이 대미 관세 협상에 결정적 돌파구 역할을 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닥뜨린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었음에도 결과물을 내놓는 데 성공했고 멈춰있던 한미 정상 외교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 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수준은 아니며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 등 추가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연속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과 30일 연속으로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 결과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8로 지난달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금속 가공 등에서 전달보다 생산 증가폭이 커지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내수 지표도 모처럼 개선됐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늘었습니다.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5% 늘었습니다.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심의기구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또 수요자단체, 또 학교와 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과 방법, 가정과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고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0%로 또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최근의 경제 지표들은 상반기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인플레이션 강세 속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31일 중국 중앙TV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엔비디아에 대해 인공지능 칩의 보안 위험성과 관련해 설명과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칩 내부에 외부에서 몰래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로 보이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CCTV는 이번 조치가 자국 인터넷 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11월 실시하던 자위대 사열식 행사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향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안보 환경을 맞아 경계와 감시 등 임무가 늘어난 자위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방위성은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년 가까이 전쟁을 끌며 민간인 희생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휴전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한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에 이어 최근에는 캐나다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이 같은 캐나다의 발표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하마스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마스가 그런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인접국인 이란과 파키스탄의 대대적인 아프간 난민 추방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는 아프간 난민 추방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 또 이슬람 가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당국은 안보 문제 등을 들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해오고 있다며 아프간 난민만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했지만 예상보다 쓰나미가 잠잠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대규모 해저 산사태가 없었을 가능성과 쓰나미의 원인 중 하나인 단층 이동의 변화가 적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지나며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5도, 부산 32도, 대구 36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총재가 출국 금지 조치 중임에도 최근 부산과 가평에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고 강연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활동을 이어간 것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류 씨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기독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